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볼 시간이죠. 어제 우리 시장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장 초반의 힘을 보신 분들은 조금 아쉬우셨을 겁니다. 최근까지는 든든하게 뒷심을 발휘해 주던 시장이었는데 어제 분위기는 오히려 갈수록 힘이 빠졌기 때문이죠. 반도체 대장이자 우리 시장의 근간, 삼성전자가 우리의 눈높이 컨센서스였던 5조 원보다도 1조 6천억 원이나 더 높은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끝까지 힘을 유지하지 못했고요. 이러한 여파는 그 아랫단이죠. 밸류체인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의 탄력이 모처럼 더 좋았는데 ABL 바이오 무려 4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빅딜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블랙 먼데이 날 속에서도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어제도 장 초반에는 윗꼬리가 좀 달리나 싶더니 다시 또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15%까지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죠. 알테오젠까지도 이만한 빅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모처럼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까지 바이오텍들의 힘이 좋았고요. 끝으로는 우리의 조방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했죠.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는 분위기가 바뀐다고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들의 힘은 남달랐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저녁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조선, LNG라는 키워드가 나온 걸로 전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오늘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같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벽에 나온 관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현지 시간 9일부터 도합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앞서 중국을 향해서 만약에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50%까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에 굽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면서 오히려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오늘 새벽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의 추가 대중 관세는 현지 시간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리가 좀 협상을 하길 원한다라고 믿는다면서 만약에 중국이 협상을 위해서 연락을 한다면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다라는 워딩도 덧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좀 출렁였지만 그 밖의 국가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바로 두 번째 기사로 만나볼게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과 무역 균형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한 권한 대행은 이번 통화에서 미국 정부도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조선, LNG, 그리고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서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과 또 국제사회의 의지가 이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이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안정, 또 번영에 중요하다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전해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특히나 조선, LNG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오늘 특히나 시장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벌써 주 중반이네요. 수요일 아침 두 분과 함께합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시작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포트 재정비 기회다.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데 급해요. 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주가 급락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렸죠. 지금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제가 보기에는 조정 이후에 엄청나게 폭등 난리가 올 것 같은데 이때를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 준비를 조금 하시고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외상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새로운 주도 종목이 나오니까 꼭 준비하셨다가 그 종목의 대장주를 여러분 공략하시고 여유를 갖고 윈도우 드레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방송을 하고 났더니 어제 지인들이 많이 방송을 보시나 봐요. 네. 연락이 오셨어요. 그럼 무슨 책을 보냐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네. 코로나 때 2019년도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책이 좋아요. 100배 주식.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제 건 아니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 우리 매경하고 한경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상을 받았던 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100배 주식이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100배 주식 간다 그런 얘기 아니고 어떻게 이런 때에 주식을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하시되 이 책을 보시면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배거가 아니라 헌드레드 100 배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이분이 또 쓰신 분이 미국에서 이걸 운영하고 계세요, 사이트를. 전혀 관련은 없으신 거죠? 관련 없습니다. 정말 청원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수급에 대해서 갖고 오셨네요. 네. 어제 저의 궁금증이 바로 수급이었는데 못 풀었어요. 어제 외국인 또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외국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중 전쟁 그리고 이 경제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좀 매력도가 있는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해결책을 지금 단기간에 뭔가 나온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와줘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더 팔 것 같아요. 더 팔 것 같은데 이제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냐, 터닝 포인트가 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공교롭게 지난주에 세 가지 섹터 다 보류를 했는데 해주셨죠. 그 뒤로 급락이 나와서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의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근데 그런 관점은 저는 오늘도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보류보다는 좀 볼만한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와 주시는 이주호 본부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끓는 점 공개해 주시죠. 보글보글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실적이 5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무려
6조 6천억이면 7조 원 가까이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인데 힘이 빠졌어요. 음봉 전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관세입니까?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직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400만 명, 500만 명 넘게 우리나라에 계신 것 같은데 네. 힘내시고 사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단기 목적으로 투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5년 이상 갖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중장기 투자하세요. 절대로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송 때 한 5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6조 6천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왜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급등 나왔다가 빠졌냐?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작년부터 이슈화가 됐던 게 뭐냐면 HBM이거든요. HBM3가 도대체 언제 콜테스가 통과를 하냐. 지금 이제 HBM3를 넘어서 삼성전자는 이제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작년 4분기 때도 3E가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뭐 계속 찌라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급등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계속 지금 콜테스트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콜테스트가 통과돼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희망이 좀 되고 주가가 좀 제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관세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해가지고 가전제품을 다 만들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중국이 베트남을 거쳐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던 거를 세탁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무려 46%가 때린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나왔던 이슈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 3월 31일 날 3월 말에 이제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오늘부터죠. 9일부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제품들이 거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관세 정책에 예외를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보통 이제 반도체 모듈하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들어가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완제품은 관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네. 반도체 모듈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개별적 관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 세 가지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갈 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투자하시는 분들 3년 이상 중장기로 투자하셨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여유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이제 급하면 결국 좀 안 좋게 그렇죠.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서 이제 마이크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본부장님, 저는 궁금한 게 마이크론이 지금 디램 그런 레거시 쪽에 메모리 가격도 올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벽에 나온 이슈가 메모리 모듈이랑 SSD 가격에 관세 할증까지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을 올리고 또 올리면 어쩌면 그 관세로 인한 부담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바라봤을 때 부담이 좀 덜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해석의 차이인데요. 네. 일단은 마이크론이던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우리 그 기업들의 입장만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이제 고객사들에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좀 크게 보면은 저거를 업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 살 수는 없겠지만 꺼려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디램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업들이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라는 수요 점을 자체가 줄어들 수 수요 있다는 자체가 거네요. 줄어버리면은 아, 과거에 예. 이제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랑 원인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증시가 폭락했던 원인은 다르지만 그때 그런 폭락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중립 금리를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렸죠. 네. 왜냐하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만약에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지금 기업들에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퍼져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우려를 기업에다가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수익성에 대해서 회복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만약에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면 네. 우리가 그 기대했던 디램에 대한 회복이 불투명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결국에 시계열의 문제인데 보입니다. 짧게 봤을 때는 관세 덕분에 P나 Q나 올라서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전방 수요 약화로 인해서 어쩌면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가 가다가 힘이 빠진 걸까요? 어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있겠지만 보세요? 예, 예. 결국에는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했었던 보조금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아예 그냥 조정이 아니라 폐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칩스법이요? 네,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사막의 모래지옥처럼 계속 좀 이렇게 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저기 호실적에 갤럭시 S25가 영향이 큽니다. 근데 갤럭시 S25 같은 경우는 관세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고 계신지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두 분 종목 공개해 주시죠. 보류, 역시나 좀 기다려 보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점검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제약바이오네요. 제약바이오 너무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블랙 먼데이에 다 빠지고 있는데 ABL 바이오만 상한가 가서 또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 계약이었는지 궁금해요.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제약바이오 업종군들 중에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약바이오 쪽을 아직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순매수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어제 기관들이 대거 제약바이오 쪽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매수했던 리스트를 제가 어제 뽑아보니까 20개 중에 무려 14개가 제약바이오였어요. 네. 그러니까 1등이 지금 보면 알테오젠인데 26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2위가 ABL 바이오가 205억, 4위가 리가캠이 84억, 그리고 5위가 삼천당인데 메디톡스나 GI 이노베이션까지 총 20개, 14개 정도로 할 정도면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BL 바이오가 GSK의 뇌투과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에 4조 원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 근래에 나온 기술 이전 중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사이즈도 큰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원래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던 건데 드디어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사노피의 이전에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로 들어가는 ABL301의 임상 1상이 지금 그때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GSK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렉바드 B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직접 인정해 줬던 이슈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계약금에다가 단기적인 마일스톤 해가지고 플러스로 1,480억이 수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특히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에서 이 정도로 금액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호재 중에 빅호재고 앞으로 GSK 이외에도 해당 물질인 그래파드비가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려보콜이 들어온다면 그 이외에 차후에도 계약 관련 이슈가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폭락하거나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사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는 이슈가 살아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호재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반도체랑 분위기가 다른 게요. 반도체랑 의약품 모두 다 품목별 관세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실적이 찍혔는데 바이오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좀 예외지만 그래서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실적이 찍히는 CDMO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들이 굉장히 무색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랑 바이오랑 지금 비교하기가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우려는 다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약간이나 정책에 대한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약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CDMO 큰 기업들, 론자라던가 캐톨란트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기업이 없어요. 물론 캐톨란트가 원래 미국 거였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폭락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미국 내 기업 중에 CDMO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없고 그러면 어쨌든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약값을 인하 정책을 원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이오 쪽은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선방해주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관세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국가 내에 있는 기업들과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이 ABL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시장에 있던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술 이전이죠. 네. 올해 지금 기술 이전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ABL 바이오도 했는데 알테오젠은 또 남아있지 않냐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기술 이전이 하나 더 나와주면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예. 기관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뭐 HLB라던가 이러한 어떤 신약에 대한 모멘텀만 있는 거를 원하지 않고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트를 구성할 때 2차 전지랑 반도체보다는 바이오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두 분 다 조금 긍정적인 스탠스로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나볼게요. 리가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오래된 친구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나왔고 리가캠바이오. 그러면 매니저님은 그 플랫폼 기업 안에서 ABL이나 알테오젠보다 리가캠이 후발주자로 갈 가능성이 더 네, 크다. 제가 보기에는 리가캠이 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아시겠지만 리가캠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 작년에 25%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R&D를 원래 리가캠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인가 며칠 전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장님이 굉장히 진심입니다. 정말 혹독하게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지시할 정도로 혹독하게 지금 속도전을 내면서 R&D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R&D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기업이 이제 오리온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 발표 내용을 보니까 내년까지 한 파이프라인을 5개에서 9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이 돌입이 되는데 2030년까지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상업화를 하는 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로 면역 항암제를 딱 찍어놨어요. 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가캠이 기술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한 5개에서 9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2030년까지 최소 한 3개 내지 5개 정도는 파이프라인을 상업화시켜서 글로벌에 라이센스하고 기술 이전하든지 아니면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리가캠 바이오 꼽아주셨네요. 저희 리가캠은 처음 나온 관심주인 것 같은데 유념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저희 지난주였나요?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었는데 네. 어떻게 변경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는 이제 조정 나올 만큼 좀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삼바는 꽤나 견조했는데요. 네, 견조한 흐름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죠. 아.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좀 덜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접근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ADC 전용 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거고 본격화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리가켄바이오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ADC 플랫폼 연구 개발을 에피스랑 공동 개발을 해요. 근데 이 인투셀이 5월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에요? 네,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인투셀 이 ADC 플랫폼 기술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랑 공동 연구 개발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피스를 통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시장을 공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럼 만약에 인투셀이 5월에 상장하고 나서 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만약에 이 연구 개발했던 성과가 긍정적이라던가 만약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점을 부각을 받을 것 같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의 그 클라이언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에피스와 인투셀이 같이 ADC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한다. 좀 저는 오히려 물론 리가켄바이오랑 ABL바이오 기술력도 좋지만 지금 에피스를 통한 이 부분이 저는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의미 있는 뭔가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5월 달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에피스와 인투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ADC 전용 라인 돌리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대에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서 새롭게 드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또 잘 찾아와 주셨네요. 에피스 그리고 인투셀과의 ADC 연구 개발 모멘텀. ADC는 또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걸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뤘었지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만 5월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끓는 점 만나보겠습니다. 조방전이에요. 조선 방산전력기기가 정말 기분 좋게 동반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에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시장이 한 대 맞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어제장만 봤을 때는 하루라 그런지 별로 분위기 바뀌는 건 없었고 조방전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이 세계 섹터는 길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세계 중에 이제 전력기기는 좀 빼고 아, 그래요? 네, 조선하고 이제 방산 쪽. 원래 1월 달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 다음 프로에서 이제 제가 LS 일렉트를 추천드려가지고 1월 그때 3일이었는데 예. 1월 13일이죠. 13일부터 이제 개편되면서 그때 추천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들였는데 그때는 전력기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 31일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깃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선과 방산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하니까 실적이 그때 이제 피크아웃 돼가지고 모든 분들이 3월 달 공매도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이게 너무 맞아요.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너무 고점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3월 31일 그때쯤 돼가지고 오히려 발표였습니다. 호주에 있는 그죠 조선 관련해가지고 LNG 수주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3월 선박 수출이 51.6%로 늘어난 32억 달러. 이게 51.6%가 전년 대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수출한 그 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이 증가한 그런 수치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산업의 주도 업종이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공매도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공매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잘못 공매도를 치면 빠르게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쇼크버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선 방산 쪽은 지금 뭐 1분기 끝나는 3월 31일 그리고 4월 달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오션도 그렇고 관련 기업들이 계속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지속적인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군매도 하시거나 매도 타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 트럼프 대통령하고 28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때 그 11월 달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달라라고 그죠. 얘기했는데 예. 어제도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첫 통화에 조선 LNG 쪽 무역 균형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MRO 쪽도 그렇고 조선 쪽의 수주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방산은 미국은 아니지만 유럽 쪽에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시기에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선과 방산은 위로 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은 HD 현대미포도 갖고 와 주셨는데 그 이후로 뭐 괜찮았어요, 수익률. 근데 궁금한 게요. 전력 쪽은 왜 조금 전력 쪽은 보수적으로 조금 보세요?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제가 LS 쪽을 봤던 게 이제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시겠지만 유산 관련해서 지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지분 이슈로요? 대주주가 주주들의 좀 반하는 그런 멘트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노이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아. 그런 때는 좀 피하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 1, 2년, 2, 3년 지나고 나면 실적이 좋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LS 그룹 자체 노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인덱스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센티에 좀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전력은 조금 소극적이게 다만 조선이랑 방산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입장이셨는데요. 이조훈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방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네. 전력기기는 지금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전력기기가 올라왔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AI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망, 그걸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미국 인프라 구축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어떠한 모멘텀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AI 칩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임대를 계속 취소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해석의 차이인데 자기네들 걸로 쓰려고 임대를 계약을 취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 지금 과하게. 과하게 해서 좀 줄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몰라요. 모르죠.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자체가 그동안 기대감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기기는 당분간 좀 반등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조선이랑 방산 쪽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왜 자꾸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개발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냐. 지금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이미 같아요. 철강은 좀 매겼지 않나요? 25%? 철강이 그 네. 프로젝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알래스카 프로젝트만 네. 생각해 보면 거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건 결국에 조선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선 쪽이 부각을 받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쇠빙선입니다. 우리나라 쇠빙선 기술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 우리나라 기술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세를 부과한다?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이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재무장관이 얘기한 게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은 말씀드린 조선 쪽에 또 좀 더 비중을 좀 두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관세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더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방산 일단 공통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전력도 그렇긴 한데 마저 방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뭐 사실 방사는 지금 예. 이게 참 이거는 관세랑 좀 약간 무관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엔 유럽 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방산을 미국에다 수출한다? 아니거든요. 그건 왜냐면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보다 로키드 예. 마틴 같은 기업 자체가 훨씬 워낙 잘- 월등하기 예,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이외에 방산주들이 부각을 받냐? 그러면 유럽에다가 팔고 중동에다 팔면은 관세 없잖아. 지금 이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은 결국에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 특히나 러시아가 또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방산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거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약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관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입니다. K2 전차의 2차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게 뭐 지연이 되는 거지 이게 사실 뭐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젠가 될 네, 거니까. 될 건데 예. 결국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은 그 가성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로키드 마틴 걸 쓰고 싶겠죠. 하지만 트럼프 보면은 약간 밉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밉상. 네, 약간 우리도 일본 약간 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과 방사는 일단 긍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종목도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조방전 중에선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한화오션과 한국항공우주. 두 분이 하나씩 사이좋게 갖고 오셨어요. 한화오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네. HD 현대미포보다 한화오션의 매력도가 더 높게 평가되는지 두 개 다 궁금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버지냐 어머니냐 누구 그래요? 좋아하냐가 똑같은 건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 약간 이제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오션이 1, 4분기 때만 해도 지금 호주와 계약 체결하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2분기에도 꾸준하게 수주 예상이 되고 특히나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전화를 하면서 조선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MRO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 한 1년에 한 40조 원 정도를 MRO로 미군 해군이 쓴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상당 부분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개의 미국 함정을 벌써 이미 MRO 체결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그거를 수리를 끝내고 거제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주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라고 미국 해군도 놀랬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 하나오션에 대한 그 기술력은 인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 때도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또는 많은 기업들이 SOS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오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좀 있을지 몰라도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조선은 살아있네요. 언제적 하나오션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호 부장님은 방산을 들고 오셨는데 네. 그래도 조선보다는 방산의 부담이 좀 덜하다는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조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조금 관심 없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예.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증시가 또 폭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블랙호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조 원 블랙호크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입찰한 곳이 카이랑 대한항공이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사업권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대한항공보다는 카이가 조금 기술력 측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입찰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저는 사업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제기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지금 블랙호크 성능 개량 사업 1조 원짜리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났는데 S&T 네. 그 그룹주요. 네. 방산 안에서 굉장한 또 수익률 거두셨잖아요. 네. 그럼 계속 들고 있을까요? 좀 더 보셔도 될 조금, 것 같아요. 지금 더 뭐 들고 굳이 갈까요? 거기서 팔고 오. 다른 데 갈 데가 딱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아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방산에 또 강점이 있으신 이주호 본부장 대 조선의 강점을 가신 조선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